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요 이슈가 있어서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5월에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오전에 약간 부진하게 출발을 했어요. 많이 만회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사록? 네, 저는 일단 확정적 베팅은 양쪽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전혀 안 올릴 것 같다, 안 내릴 것 같다도 네. 제가 보기엔 위험한 전략이고 여기서 금리를 뭐 2번 이상 내린다라고 설레발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의외로 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것 같은 끈적끈적한 가격 반등의 요소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 전망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 이랬다고 또 부안해도 온 거고 이번에 또 저랬다고 또 따라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확실한 정책 결정이 나오는 뭐 7월 말, 9월 초 이럴 때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 이런 뉴스에 그렇게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고 그나마 신경 써야 될 거 10년물 국채 수익률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국채금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김종효 회사님도 일단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포인트 체크해봤고요. 한 가지 더 봐야겠죠.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고 액면 분할 소식에 시간의 급등, 천비디아 이야기 나왔잖아요. 국내 수혜주 있을까요? 네, 뭐 수혜주는 여전히 똑같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제가 보기에 상수예요. 안 나오면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거지. 이제는 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호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뭐 말씀하셨던 스플릿 이슈도 나왔고, 그러면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려면 뭔가 대량 수주를 어디서 또 해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흘러나와야 될 텐데, 그건 뭐 우리가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상승세가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증시격언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선의 머리와 그 꼬리는 고양이에게 줘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뭐 머리에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몸통 거의 끝자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점 구조로 가는 것 블랙엘의 그 비싼 가격 계속 네.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강력홀딩, 신규 매수는 충분히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혜주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사려면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스플릿 이슈 이후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을 예고하시기 때문에 예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까지 봤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자, 저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국내장과의 연결고리를 매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효 의사는 아침에 개장했던 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발견했을까요? 보시죠. 대만 리스크가 확대되나라는 물음표인데요. 어떤 리스크인지부터 알려주세요. 그 대만에 지금 라이칭더 총동이 결국은 왔잖아요. 네. 그 오면서 뭐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는 게 없는데 근데 중국 언론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지수가 쭉 눌릴 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대만을 지금 포위 공격하려는 군사적 훈련을 뭐 중국이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량 증가 지수도 한번 쭉 눌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대만 출발하니까 대만은 별로 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보합권에서 맞아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소로 인해서 장중에 약간 출렁임이 있었는데 자, 이런 리스크가 뭐 대만이 어떤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정학적 이슈로 크게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노이즈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후장까지 한번 눈여겨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라이칭더의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압박할 것 같은데 네. 과연 그에 대해서 대만이 뭐 인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도 뭔가 강력하게 대응을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게 뭐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이즈의 가능성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 노이즈의 가능성, 대만과 중국의 대립, 이걸 저희가 앞으로 뉴스를 좀 팔로우해봐야 될 것 같다. 체크포인트 확인해봤고요. 자, 그러면 국내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오전장에 대해서 하셨을지 국내장 한마디도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일단은 그렇게 거래가 동반되지 않더라고요. 거래 증가가 오후장에는 좀 이어질까요?
근데 총액 기준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매매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개별 종목의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가 모두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장까지 만약에 거래가 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그동안 뭐 외국인 선물 매매,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에 의해서 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요 종목군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대거 증가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는 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9시 때는 거래가 대거 증가했는데 과연 이게 오후 3시 넘어서까지 계속 거래 증가로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한 1위에서 22 종목군들의 대거 증가하고 있는 이 거래량이 오후장까지 이어질지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사고 있는 순매매 금액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 개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량 자체가 오늘 장 초반에 폭발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수급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걸 좀 오후까지 지켜보자. 그런 내용으로 국내 증시 확인해봤고요. 오후장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투자 매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저도 이 종목이 궁금했습니다. 열어보시죠. 현대차.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는 중국도 관세를 올리면 현대차가?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뭐 50년 만에 최고가다라는 말이 어제장에서 나왔는데 사실 오늘 개장하면서 흐름은 어제랑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게 제가 이제 뭐 상단은 좀 제약되지 않겠느냐. 하단은 뭐 워낙 단단할 것 같지만 뭐 상단이 좀 제약되지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인데 대거 급등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찾아야 우리가 목표가를 올려볼 네.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미국이 지금 관세 전기차 100% 올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혼자 하면 효과 없으니까 미국에 또 중국차 별로 안 들어오니까 유럽에게 협력하라고 지금 압력 집어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도 미국과 유럽차의 관세 이런 얘기가 올리겠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차도 호재겠네? 라면서 어저께 이제 오후장에 급등한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저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에 대해서 하나부터 세 번째까지 체크 포인트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서 유럽 얘기해 주셨는데 유럽 쪽으로는 정말 수혜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좀 다르긴 하지만 IRA를 아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산한 것, 유럽에서 조달한 것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르노차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실까요? 어저께 동일한 이슈라면 뭐 현대차, 기아차 오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정말로 유럽이 미국과 결부돼서 중국을 때리면 유럽 브랜드가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르노라든지 스텔란티스 안에 푸조 그룹이 있죠.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되는데 전혀 어저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이슈는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유럽 폭스바겐이나 이미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로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관세에게 제일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독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얘기는 저 어저께 삼성증권의 그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그게 맞나? 굉장히 뭐 물음표가 한 100만 개는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슈보다는 오히려 어저께 급등했던 뭐 수소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인도 IPO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혹은 어저께 오버액션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걸 남겨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가 확인한 건요. 현대차, 기아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것 같은데요. 기아보다 현대차입니까? 아니면 기아입니까? 지금 현대차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그룹의 큰 덩어리 세 개는 미국, 한국, 유럽이에요. 한국에서 안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는 뭐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아요. 미국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인데 뭐 미국에서는 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중요한 건 라인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전기차, 미래차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아차에 지금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중국 전용 모델로 나온 EV5 그다음에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EV3를 네. 하반기에 런칭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라인업 측면이라든지
판매와 관련돼 있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최근에 마진율 추이도 기아차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어저께 9%, 10% 급등했을 때 기아차 4% 올랐는데 물론 덜 오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아차가 펀더멘털로 봤을 때 먼저 13만 원의 전고점을 돌파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상승에 정말로 독특한 현대차만의 독보적인 어떤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것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추세적으로 이 신고가가 이어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 9% 상승 마감이었고요. 마감가가 9% 상승. 장중에 5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신고가를 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신고가가 다른 최근의 급등 종목처럼 탄력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B 관점에서 또 최저점은 아니지만 조금 네. 올라온 상황이죠. 그다음에 PE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싸요.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와 현대차가 뭐가 다른데라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르노라든지 다른 여러 업체들의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독보적으로 뭐 싸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거시 자동차는 그 정도 위치인 거예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다음 또 한 가지. 현대차는 수소도 투자해야죠. 현대오토에버를 축으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도 투자해야죠. 전기차 해야죠. 내연기관차 해야죠. 하이브리드 엔진 새로 개발해야죠. 현대차가 막 현금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기업은 지금은 절반 정도 맞지만 또 절반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현대차가 과연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레거시 중에서 가장 비교적 높은 도요다보다는 약간 싼 정도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는 이게 적정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격을 바꿀 만한 뭐 인도 상장 이슈라든지 아니면 밸류업과 관련된 좀 더 강력한 무언가 이슈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목표가를 바꿀 이유가 별로 없다. 네. 그러면 현대차의 목표가는 현재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레벨 정도에서 계속 고정시켜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근데 글로벌 지금 레거시 자동차의 평균 PER이 5배, 4배 정도 수준입니다. 5배에서 한 7배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현대차 올해 예상 실적이 한 6배 정도를 곱해봤을 때 나오는 가격이 26만 원. 현재 가격보다도 조금 낮아요. 그러면 지금 팔라는 거냐? 그건 뭐 각자의 판단이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뭐 30만 원 그 이상 올리려면 단순하게 지금 이익이 잘 나왔으니까 그 정도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깰 만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호재가 없으면 목표가를 바꿀 이유도 없고 투자 의견을 바꿀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더라도 뭐 신규 매수를 강력하게 지금 이 가격에서 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강하게 이끌어 올릴 만한 한 방이 필요한 현대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PER 6배,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를 나타내 주셨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내용이 관세 이슈 부각된 게 현대차를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김종현 회사님이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주셨잖아요. 사실 어제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수소차 관련주들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팁을 좀 주실까요? 일단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몇 배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촉매를 백금으로 쓰는 이상 수소차는 뭐 대중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크게 우리도 지금 수소차면 보조금을 막 3천만 원씩 주잖아요. 거의 비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 가격을 급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돈이 되면 현대차하고 도요다만 고집하진 않겠죠. 모든 자동차들이 같이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현대차와 도요다만 하고 있다는 그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의미 있다고 본 기업은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나텍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지 않느냐. 비나텍이요? 왜냐하면 슈퍼커패시터 종목인데 슈퍼커패시터는 모든 데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력을 담았다가 고전력을 쓸 때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MLCC를 아주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전력 시스템 ESS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종목 정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두산 퓨얼셀 정도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나텍 오늘장에서도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MLCC를 크게 한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팁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현대차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